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오늘입니다. 오늘이 D-Day죠. 김 의장은 오늘 새로운 중재안까지 마련해 와서 여야 합의를 촉구했는데요. 조금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결단만 남은 상태인데요. 잠시 후에 속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이 예산안 처리와 연관된 사안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인데요. 관련한 내용을 뉴스픽5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목요일의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예산안 D-Day, 패문 휴업, 국민 패널 100명, 스크루지 파월, 마스크 프리 언제로 잡아왔습니다.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밈, 디자이너의 저장법, 우리 정의원님들도 다 아시죠? 의뢰한 측에 계속되는 디자인 수정 요구에 파일명이 최종, 최최종, 진짜 최종 이렇게 바뀌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는 국회에도 등장했습니다. 오늘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 못 박았던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 최종에 이어 오늘 오전 중재안 최최종을 제시하면서 여야 합의를 촉구했는데요. 송영원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두 분이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어려운 협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두 분 모두 오늘은 국민들에게 좀 좋은 소식을 주어야 한다 하는 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충정에서 의장으로서 마지막 조정안을 두 분께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김 의장의 중재안 최최종 내용 살펴볼까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법인세 인하, 김 의장은 정부 여당이 이 25%에서 22%로 낮춰주자고 한 영업이익 3천억 원이 넘는 기업의 법인세 최고 세율을 1%포인트, 즉 24%로라도 낮춰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좋은 기업들이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그 투자처를 많은 경우에 대만이냐 한국이냐 이렇게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 1%라도 인하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1%를 인하를 할 경우에 이제 지방세법에 따라서 지방정부에서는 추가적인 또 감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리고 민주당이 삭감을 벼르고 있는 행안부 경찰국, 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당 등 윤석열표 신설 행정기관의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선 부대 의견으로 달아주자고 했습니다. 여야 협의를 거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기관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중재안 받아든 여야 원내대표는 곧바로 신경전을 이어가는데요. 그것이 선순환을 이루어서 훨씬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고 투자가 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런 우리 생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요. 의장께서 예비비에 넣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예비비에 넣을 바에야 제대로 좀 넣어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의장님의 이 제안이 또다시 정부 여당의 시간 끌기용으로 이렇게 이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저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분까지 계속 요구하고 주장하면서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45분 동안 진행된 오전 회동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우선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들고 당으로 돌아갔는데요. 특히 단독 예산안 손에 들고 있는 거대 야당,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에는 한껏 날이 서 있었습니다. 각 당이 돌아가서 당내 의견을 다시 모아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그렇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예산안 그 해결의 열쇠는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우선 우리는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 뒤로 멈춰있던 여야 협상. 그런데 다정에 시작하기 약 1시간 반 전에 민주당의 중재안 수용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충청권 경청 투어를 나섰다가 돌아온 이재명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정부 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독자적인 수정안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대응에 사용하는 주력 카드, 바로 민생이죠. 이 대표로선 정쟁보다는 민생을 우선시한다는 이미지 그대로 가져갈 수 있고요. 거기에 국민의힘보다 먼저 중재안 수용 의사 밝히면서 협상 주도권도 쥐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이제는 정부 여당도 결단하라면서 공을 국민의힘에 넘겼습니다. 김진표 의장의 오늘 중재안, 이제는 예산안 진짜 최종이 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입장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대선이 있었던 해고 첫 예산이다. 근데 감액만 있는 예산안 단독 처리, 야당의 단독 처리, 이거는 정말 사상 처음이거든요. 저희도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여당도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시크한 여당은 처음 봤습니다. 아주 쿨합니다. 뭐 하든가 말든가. 네, 두 번째 픽은 폐문 휴업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민아 창원시 의원의 막말,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조롱하고 비꼬는 내용을 적었죠. 내놓은 해명도 황당했습니다. 네, 제가 공인인 줄을 깜빡했네요. 제가 공인인 거를 인지를 못하고 그렇게 한 발언이라서 죄송하다고요. 제가 공인이 아닌 시절에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과거에.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 시위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는데요. 그런데도 이어지는 사퇴 촉구에 창원시 의회 차원에서 사과문도 올라왔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도 의회에 낼 계획인데요. 이 말을 들은 유가족들은 가슴을 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아예 창원시로 내려갔습니다. 어젯밤부터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자기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아닌가요? 제가 부모라면 절대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네, 어제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10대 생존자 소식 잠시 전해드렸죠. 참사 당일 친구 2명을 잃은 이 A군은 그래도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런 A군을 주저앉힌 건 바로 악플이었습니다. A군의 어머니는 죽은 친구들을 모욕하는 듯한 댓글을 보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고 전했는데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자신이 A군 부모의 지인이라고 설명한 누리꾼이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해당 누리꾼은 살아남은 자의 고통을 어린 나이에 온전하게 견뎌내기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악플과 다를 바 없는 여권발 막말들, 여권 인사조차도 비판합니다. 비판하는 지점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예산안과 맞물려 공전해온 국정조사입니다. 진짜 정말 유가족분들도 그렇고 국민들께도 그렇고 정말 죄송하죠. 이게 무슨 뭐 여야 또는 좌우 뭐 어떤 정치 이념이나 정책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인간적인 도리의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국민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일각이긴 합니다만 약간 2차가에 내지는 이렇게 혐오를 즐기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막 이렇게 자괴감 느껴진달까요? 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상태죠. 야 3당도 이쯤 되면 개점 휴업도 아니고 폐점 휴업이라면서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 3당 단독으로라도 내일부터 국조특위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남은 하루 예산안 협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복귀도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국정조사는 조사 기간 절반이 다 지나도록 국정조사 특위 회의 한 번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점 휴업은커녕 폐문 휴업 상태입니다. 조사 기간 절반을 허비한 지금 와서까지 여야 합의 타령하며 국정조사를 파탄내는 것은 인간적 도리도
정치적 도리도 아닙니다.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국조특위 내일부터 가동한다고 해도 이제 22일 남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따라서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도 같이 고려한다는 발언도 나왔는데요. 기간 연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내실 있는 조사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 국민 패널 100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로는 두 번째 생중계였고요. 이번엔 국민 패널 100명이 참석해서 대통령과 장관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순서도 가졌습니다. 또 정부 초기에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이 국정과제는 저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이고요. 그래서 해가 가기 전에 이것을 반드시 따져보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1년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 위기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함께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회의의 주제 경제, 민생, 지방시대 3대 개혁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픽은 스크루지 파월입니다. 간밤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시장의 예상 그대로였지만 파월 의장의 강경 발언에 미국 장의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인플레 상방 위험 여전하다. 내년도 미국 금리 인하 계획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 졸지에 연말과 연초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산타랠리에 찬물 끼얹은 스크루지가 된 셈인데요. 한미 간 금리 격차도 1.25%포인트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우리 한은의 금리 인상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마스크풀이 언제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오늘 오후 열렸습니다. 방역당국이 이미 해제에 대한 큰 흐름은 결정해 놓은 걸로 전해지는데요. 해외처럼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나 자율로 바꾸되 병원과 대중교통처럼 꼭 써야 하는 장소를 정해놓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에선 해제 시기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는데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접종률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죠.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오는 28일 하루 확진자 1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